카메라 시야가 좀 높아 보이는 왠지 좀 트럭 내지는 큰 차일 것 같습니다. 헉! 아, 이렇게 사고가 났군요. 자, 일단 뭐 제가 좀 큰 차인 것 같다 얘기를 하는 순간 앞에서 갑자기 선 차량과 부딪히게 됐고 그 차가 또 앞에 차와 또 부딪혔습니다. 제일 앞에 흰 차, 그리고 바로 앞에 빨간 차, 그리고 블랙박스 보내주신 차량, 이렇게 세 대의 차량이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 자, 두 변호사님 어떤 의견 써주실지. 오늘은 이 차량 세 과실을 모두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블랙박스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차량, 빨간 차량, 반대군요. 예, 블랙박스가 3번. 그러면 제일 앞에 첫 번째 서 있던 흰 차가 1번, 빨간 차가 2번, 그다음 블랙박스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제가 1, 2, 3번을 반대로 얘기해서 다시 지우고 쓰고 계신데요. 자, 과실비를 어떻게 써주셨을지 황미옥 변호사님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아유, 크게 써주셨네요. 일단 첫 번째 흰 차 과실 30%, 가운데 빨간 차는 과실이 없고 블랙박스 과실이 70%다. 네. 네, 자, 최 변호사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최 변호사님은 흰 근데 차, 예.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전 여기가 블랙박스 측이 여기가 적혀 아.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흰 차 과실이 흰 4. 차. 아, 그럼 흰 차 네, 과실이 블랙박스가 40%, 네. 중간 차는 과실이 없고 네네. 블랙박스 과실이 60%다. 60%, 네네. 그러면 두 분 다 어쨌든 가운데 끼어 있는 빨간 차는 과실이 없는데 앞에 차 과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블랙박스 과실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율을 나눠 주셨는지 황 변호사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하는 거니까 일단 원칙적인 태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예. 후행 추돌 사고죠. 이처럼 후행 추돌 사고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돌 차량, 후행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보는데 예외적으로 선행 차량이 급정지를 했는데 이유가 없다. 이유 없는 급정지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행 차량에게 30%의 과실을 가산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고 영상의 경우에는 지금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맨 앞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을 하죠. 저기 차선을 변경을 하죠. 네. 그다음에 제 차 우측 소로로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우회전하려고 하였고, 그다음 두 번째 빨간 차량이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를 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이제 뒤따라오던 블랙박스 차량이 두 번째 차량을 추돌하고 두 번째 차량이 첫 번째 차량을 튕겨 나가면서 추돌한 상황인데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차량에게 일단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발생한 앞 두 차량에 대한 일반 과실로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블랙박스 차량의 중간 차량에 대한 과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과실이기 때문에 100%로 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다만 첫 번째 차량이 갑작스러 차선 변경을 하더니 네. 또 무리하게 소로로 또 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때문에 중간 차량이 급정지를 유발하였던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은 첫 번째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만은 100%를 인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는 70% 정도로 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 차량 같은 경우는 앞 차량의 갑작스런 차선 변경에 급정지를 했고 추돌은 면했지만 블랙박스 차량의 후방 추돌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간 차량의 과실은 0%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차량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했고 또 무리하게 우측 소로로 돌진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0% 과실을 산정을 했고요. 예, 이는 블랙박스 차량에 대해서 인정되는 과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차량과 두 번째 차량은 서로 추돌을 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일단은 그러면 최 변호사님 의견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방금 황미옥 변호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인데요. 네. 저도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 다 비슷한 입장입니다. 근데 예. 사실 저는 이런 사고가 사실 이 흰색 차량 과실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물론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도 과실이 있죠. 안전거리를 조금 더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또 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조금 뭐 밟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 블랙박스 차량이 만약에 큰 차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MC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블랙박스 위치를 보니까 차량이 커 위에서 보인다라고 보는 느낌이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제동하는 데 있어서 거리가 더 들어가니까 진짜 네. 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멈출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앞에 경차는 일단 멈출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자기가 모는 차량의 특성, 제동거리 이런 걸 고려해서 안전거리를 조금 더 확보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후속 차량한테도 과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행 이런 사고에 있어서 이제 법원이나 뭐 보험회사나 이제 다 당연히 후속 차량에 있어서 더 과실을 많이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앞 차량은 40% 그리고 중간 차량은 당연히 과실이 없죠. 그리고 블랙박스 차량 과실을 이제 60%로 잡긴 했습니다만 네. 뭐 이거는 지금 현행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사건이 종국적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4대 0대 6 아니면 아까 황미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대 0대 7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거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 앞 차량이 많이 잘못을 했죠. 저렇게 그러게요. 저희가 보니까는 일반 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고속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진출로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미리 차선을 변경을 해놨어야죠. 네. 그리고 방향 지식 등도 미리 작동을 하면서 이미 감속을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감속을 어느 정도 맞춰놨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렇게 하면 사실 저걸 누가 피합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저런 분은 네.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최 변호사님 네. 말씀하시는 너무 게 저거는 사실상 그 블랙박스 차량이 뭐 물론 안전거리 미확보한 잘못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거를 피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어렵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옆에서 차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선을 바꿀 수도 없었거든요. 저도 참 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저 흰 차가 저 골목으로 빠지려고 했으면 그대로 쭉 나갔으면 그래도 빨간 차가 좀 더 앞으로 갔을 것 같은데 네네. 왜 저기서 섰을까요? 이 길이 아닌가 봐 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차로를 변경해서 왔더니 아닌가 봐. 그럴 네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빨간 차도 지금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좀 작은 차였기 때문에 직진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에 차가 요 앞에 차랑 똑같이 골목으로 가려고 했었지 않았을까. 네네. 네, 참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흰 차의 과실을 더 주고 싶은데 네네. 실제 상황은 또 두 분 말씀해주신 거와 실제 과실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3종 추돌 사고지 않습니까? 근데 뭐 뉴스에 보면 가끔 보면 뭐 40몇 중 추돌도 나고 뭐 10몇 중 추돌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 뒤에 추돌한 차량들도 과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일반적인 추돌 사고는 뒷차, 즉 추돌차의 과실을 100%로 일단 보는 게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제일 뒤에부터 100%로 잡히나요? 그렇죠. 이는 추돌 차량에게 전방 주시 태만이라든지 자동차 간 안전거리 미확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원칙일 뿐인 거고 예외적으로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1차로에서 서행을 하는 차가 뭐 밉다. 그래서 서행하는 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했는데 뒷차가 추돌을 했다. 그러면은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앞차에게 또 100% 책임을 지우기도 하고요. 예. 또 다른 경우는 뭐 2차로에서 1차로로 또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후속 직진차가 갑자기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진로 변경 차량에게 70%, 후속 직진차에게 30% 정도의 과실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돌차의 과실을 100%로 보고 네. 앞에 있는 차량이 무리하게 급정지를 했다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사연처럼 갑자기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앞 차량의 과실이 점점점 가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뒤쪽에 있는 차량에 100을 줬다가 앞에 과실을 따져서 이렇게 나누게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앞서 본 상황에서 만약에 흰색 차량이 급하게 이렇게 빠져나가서 사고가 나긴 했지만 흰색 차량은 그 골목으로 쭉 빠지고 뒤에 빨간 차가 그 흰 차량 때문에 잠깐 멈칫했다가 블랙박스 차량과 두 차만 사고가 났다면 그럼 흰 차는 사고가 안 난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 흰 차로 인해 난 사고다라고 과실을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동일한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 차량 그 흰색 차량이 지금은 멈춰 있었기 때문에 부딪힌 거고 빠져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예. 결국에 그 뒤에 2차량이랑 3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촉이랑은 상관없이 네. 뭐 흰색 차량, 뭐 1차량한테 과실이 있겠죠. 또 동일한 그렇군요. 과실 비율이 주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보내주신 블랙박스로 판단은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